한국과 바이킹 나라의 관계는 6.25 때 아주 긴밀하게 맺어졌습니다. 6.25 때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이 세 나라가 의료 지원을 했는데 정말 제대로 했습니다. 병원선도 보내고 병원도 짓고 했는데, 근데 부산에는 지금 부경대학 교정에 있는 본관이 그게 스웨덴 병원이었습니다. 6.25 중에 스웨덴 병원이었습니다. 저희 누님도 6.25 중에 폐결핵에 걸렸는데 이 스웨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병원선도 있었고요. 그뿐 아닙니다. 돌아갈 때 근사한 의료기관 하나를 만들어 주고 갔습니다. 그게 바로 을지로에 있는 메디칼 센터, 국립의료원이죠. 그뿐만 아닙니다. 이분들은 전쟁 고아를 많이 받아들였습니다. 이 세 나라가 받아들인 전쟁 고아 숫자가 아마 3만 명 정도 될 겁니다. 인구 비례로는 미국보다 더 많이 받아들였습니다. 10년 전에 노르웨이에 갔더니 탈북자를 400명이나 받아들였더라고요. 이 노르웨이는 굉장히 이민 정책이 까다로운데 탈북자는 그 인권 차원에서 400명이나 받아들였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고마운 나라입니다. 근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한 300년 동안 유럽에서 공포의 대상이 되었던 바이킹의 후손들이 어떻게 세계에서 가장 너그러운 사람이 되었느냐,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었느냐, 그 비결을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바이킹이 게르만족입니다. 이 바이킹이 또 법치의 아주 귀재들입니다. 로란 말, LAW, 로라는 말의 출발점은 바이킹입니다. 그건 놀라운 사실이죠. 아마 그 바이킹이 영어로 들어간 그는 이럴 겁니다. 이건 추정인데, 이 바이킹의 후손들이 프랑스의 노르망디에서 살다가 노르망 공국을 발전시켜 가지고 그 힘으로서 1066년에 잉글랜드로 쳐들어가서 헤이스팅스라는 곳에서 결전을 벌여가지고 앵글로 색슨 지배층을 몰아내고 잉글랜드의 지배자가 되었습니다. 그 뒤에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웨일즈까지 차지해서 영국 전체를 통일을 했죠. 그 다음에는 세계로 뻗어나가서 오늘날의 대영 오늘은 대영 제국의 잔영이 남아 있습니다만 대영 제국을 만들어내는 원동력이 바로 노르망디에서 나왔는데, 이 노르망디 전사들이 프랑스에서 오래 살다가 보니까 프랑스의 고급 문화를 받아들여 가지고 프랑스어를 하는 바이킹 출신의 전사 집단으로 변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잉글랜드를 통치를 하면서 선진된 프랑스의 제도를 많이 가지고 왔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법치, 군사 이런 건데, 그때 묻혀서 넘어온 게 프랑스어가 영어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영어에 보면은 노르망디 사람들이 가져와서 영어에 집어넣은 단어들이 매우 많습니다. justice, court, campaign, war, 그 중에 하나가 law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 바이킹 사람들이 지금 이 스칸디나비아 3국 사람들의 교양 수준이 매우 높습니다. 여러분, 교양 수준에서 제일 중요한 기준이 문서 해독 능력입니다. 특히 고급 문서를 어떻게 잘 이해하느냐 하는 조사를 OECD에서 해보니까 우리나라는 창피하게도 고급 문서 해독 능력이 최하입니다. 제일 높은 나라가 두 나라입니다. 스웨덴과 일본입니다. 이것만 봐도 스웨덴 사람들, 덴마크, 노르웨이 사람들의 교양 수준이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것은 교육의 산물입니다. 19세기 이 세 나라가 다 가난했어요. 그때 덴마크에서 그룬트비히라는 이 목사 출신의 교육자, 개혁자가 나타났습니다. 이분이 국민교육을 강조를 했습니다. 나라가 잘 되려면은 국민들의 질이 높아야 한다. 그래서 학교로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국민교육을 집중적으로 했는데, 그걸 설명을 드리려면은 인문교육이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가 인문교육을 할 때, 요새는 인문교육을 강조하지 않는데, 인문교육은 주로 역사, 문화, 철학, 스포츠, 예술이죠. 역사는 문명발전사고, 철학은 모든 사물의 원리고,
그리고 문학은 인간의 본질을 탐구하는 거죠. 여기에다가 아름다움을 알게 하는 예술, 음악까지 포함해가지고 또 하나 스포츠, 아주 공정한 경쟁을 가르치는 요게 인문교육의 바탕입니다. 이 인문교육의 바탕에는 무엇보다도 뿌리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룬트비를 중심으로 한 이 교육자들은 북구, 스칸디나비아, 바이킹, 우리 민족의 뿌리를 찾자. 전통과 역사 속에서 우리의 주체성을 찾아내자 하면서 야외 활동도 집단 활동도 하면서 덴마크 사람으로서, 노르웨이 사람으로서, 스웨덴 사람으로서 존재하는 데 대한 자부심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게 100년 동안 진화하다가 보니까 오늘날의 근사한 국민들을 만들어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회주의 정책을 써도 이 사람들은 망가지지 않습니다. 사회주의 정책을 쓰면 인간이 망가져 버리는데 베네수엘라가 좋은 예죠. 여기 사회주의적 복지 정책을 쓰지만은 스웨덴 사람, 노르웨이 사람, 덴마크 사람은 법을 잘 지킵니다. 교양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너그러운 사람들입니다. 해외에 원조를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그건 교육, 인문교육인데 한국이 지금 인문교육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한자를 포기함으로써 한글 전용의 언어 생활을 한 40년 동안 하다가 보니까 생각이 얕아져 가지고 선동에 잘 속아 넘어가는 국민이 되고 말았습니다. 한국에서 사람들의 행복을 다시 찾으려면 먼저 한자, 한글을 같이 써야 합니다. 그 다음에 야외 활동을 많이 하는 거죠. 스칸디나비아 사람들의 행복은 야외 활동을 많이 하는데 이분들은 특히 바다로 잘 나갑니다. 햇볕도 좋아하지만은 바다로 나가고 하는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답니다. 제가 덴마크를 여행을 했는데 거기 덴마크 사람하고 결혼해서 사는 한국 여자분이 우리 남편은 1개월만 되면은 요트 타고 바다에 나갔다가 한참 있다가 돌아온다고. 한국 사람은 1개월만 되면 산에 가는데 우리 남편은 바다에 나갑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도 잘 이해를 못한대요. 바다에 가서 그냥 있다가 온대요. 그게 그렇게 즐겁게 느껴진답니다. 이 노르웨이가 지금 1인당 국민소득이 약 10만 달러입니다. 세계에서 이 기름이 많이 나오니까요. 가장 부자 나라입니다. 노르웨이가. 그리고 내셔널 펀드라고 그래가지고 기름 팔아가지고 지금 펀드를 조성했는데 그게 약 1조 달러나 됩니다. 인구는 한 500만 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놀고 먹어도 되잖아요. 제일 부지런한 사람이 노르웨이 사람입니다. 그 예를 하나 들까요? 부자가 되면 하기 싫어하는 게 있습니다. 어업입니다. 물고기 잡는 게 그게 보통 고된 일이 아니잖아요. 그럼 어업이 쇠퇴합니다. 아닙니다. 노르웨이는 어업이 여전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먹고 있는 연어와 고등어 상당수가 노르웨이에서 수입한 건 아닙니까? 이렇게 야외 활동, 육체 활동을 많이 합니다. 야외 활동은 육체 활동이죠. 여기서 건강이, 행복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바이킹 때부터 이 사람들이 평등한 사회였습니다. 바이킹은 보면은 전쟁은 무자비하게 하는데 어느 나라를 점령을 하면은 법치를 정착시킵니다. 그래서 바이킹 국가는 행정이 발달하고 군대가 강해지고 경제가 발전해서 다 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바이킹 국가 아까 5개 나라가 있죠.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아이슬란드, 핀란드는 바이킹 국가는 아닙니다. 이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상당히 섞여 있는데 그러나 옆에 있다가 보니까 바이킹의 영향을 많이 받았겠죠. 근데 영국이 있습니다. 영국은 반은 바이킹적 문화를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지금 엘리자베스 2세는 정보광, 바이킹 후예인 정보광 윌리엄 더 콩커러, 윌리엄 정보광의 32대 후손입니다. 그런데 이 바이킹 사람들은 옛날부터 평등했습니다. 특히 남녀가 평등했어요. 남녀.
지금 세계에서 남녀가 가장 평등한 나라가 이 북구입니다. 또 소득, 월급 이런 게 다 평등하게 되어 있습니다. 청소부나 대학 교수나 월급이 비슷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갈등이 완화되었다는 거죠.